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주제는요. 영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성탄절에 관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그 풍습 내지는 문화로 지내는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미국의 성탄절을 보게 되면 우선 그 전에 우리나라의 성탄절 하면 주로 친구나 연인이랑 성탄절을 많이 보내죠. 우리나라에서는 성탄절을 가족이랑 보낸다는 의미보다는 친구와 그 내지는 연인이랑 보낸다는 더 의미가 크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주로 집안에서 보내는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명절, 가장 큰 명절,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가족, 친척, 친구들과 선물 교환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며 종교적으로 보내는 게 성탄절인데요. 이제 요새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비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날이라는 기념일로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선물과 아울러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제 명절 앞두고 나면 며느리들이 명절 쥐누군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이제 워낙 선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선물이 그러니까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건너뛴다거나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니까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선물을 하려고 보니 주머니 사정은 얇고 선물은 해야겠고 이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스트레스라는 그것도 나올 정도로 선물 교환이 되게 뭐라 그럴까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봐야 되죠.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정도로 큰 것을 차지를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성당과 교회의 성가대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캐롤을 불러주는 것이 미국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수업 중에 했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어렸을 때는 진짜 이렇게 캐롤을 집집마다 성당이나 교회 성가대원들이 방문을 해서 불러줬대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부르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신자의 집이라도 찾아가서 불러준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물이라도 주면서 방문을 해서 캐롤을 불러주면 모를까. 그냥 빈손으로 와서 캐롤을 불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개인 생활에 침해가 아니냐. 그래서 싫어한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는 되게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일인데 워낙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원하지 않은 방문을 한다는 자체가 싫은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영국의 성탄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게 언제로 올라가게 되냐면 봉건제도 시대 때서부터 장원의 영주저택, 장원이라는 거는 그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무슨 도 정도로 땅을 갖고 있는 우두머리를 영주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기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도 있고 노예도 있게 되죠. 이 영주의 지척에서 화려한 행사가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캐롤을 부르는 것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그런 행사가 되는 거고요. 이브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집에 통나무를 들여놓고 벽난로에 넣는 행사가 열린답니다. 성탄절 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을 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 게 꼭 나오죠, 장면이. 그래서 이런 행사가 영국에서는 열린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성탄절을 기념을 하게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년 12월 25일에는 TV를 통해서 영국 여왕이 자국을 비롯한 연방국가, 옛날로 얘기하면 식민지고요. 요새는 이제 식민지가 아니고 이제 그 나라의 그 자체적인 거는 허용을 해주되 이제 영국의 뭐 우방이라고 해야 되죠. 영향권에 들어간 국가들을 연방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이제 대상으로 성탄절 메시지가 영국 전역에 방송되게 된답니다. 자, 1932년 조지 5세 왕 때부터 내려온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TV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해주는 게 내려져 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성탄절을 보시게 되면 축제 분위기는 11월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매년 11월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성탄절 조명 점등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탄절 분위기가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사랑의 열매, 그래서 연말이면 왜 전등 행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전등 같은 경우에는 불을 밝히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주목을 또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되지요. 11월 첫째 주에 영국의 주요 백화점 브랜드 이색 성탄절 광고를 게시하면서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고조가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영국의 성탄절 광고에 대한 반응이 아침 신문에 실리게 되는 것도 영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영미권에서의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하여 도시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정이나 추석 때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것처럼 고속도로나 공항에서 혼잡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자,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음식점과 마트가 문을 닫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구정이나 설 때 하루 정도 놀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명절을 지내야 되니까 상인들도 다 놀고 그래서 문을 닫는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진짜 지방에 집을 내려가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될 정도였는데 요새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명절 당일날도 음식점이 문을 열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굶지 않고 중국 음식만 먹지 않고 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완전히 문을 닫기 때문에 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성탄절 거리 장식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추수감사절이 끝난 10월 말서부터 성탄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집 앞에 나무에 장식을 걸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장식을 세우게 돼요. 도시와 마을은 대부분 성탄절을 기념하는 장식물을 거리에 장식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장소로는 미국의 뉴욕에 록펠러 센터가 있고요. 영국에서는 트라팔라가 거리에 그 성탄절 장식이 유명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등 유럽 등지에서는 성탄절을 전후한 한 달 정도 광장 중앙에 큰 트리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답니다.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거는요, 상설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행사 때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무슨 행사 뭐 해갖고서는 뭐 음식도 팔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동 마켓이 생긴다는 거죠. 정기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성탄절 소품을 판매하고요. 지역 고유의 음식과 함께. 자, 머그컵 하면 우리가 보통 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화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성탄절과 관련있는 그 축제 행사를 보시게 되면 하누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전체가 지내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지내는 축제고요. 11월 말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간에 하누카를 지나게 되는데 창가에 9가지 촛불을 9개의 촛대에 하누키야라는, 그러니까 그 촛대 이름이 하누키야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초를 밝히게 되고요. 이렇게 초를 밝히다 보면 이 그림처럼 빛의 축제라고 불리게 된답니다. 여기 해피 하누카네요. 우리가 뭐 해피 벌스데이,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행복한 하누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수업 중에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선생님 왜 굳이 9개의 촛불을 밝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서 이제 유래가 된 거냐면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스인의 공격을 당하게 돼서 침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겠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반란 일으킨 날짜가 8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8일을 기념하면서 8개의 촛불을 키우는 거고요. 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그 가장 가운데 위치하면서 더 높게 꽂아놨죠. 얘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도움초래입니다. 즉 희생과 봉사의 초. 그러니까 얘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불꽃으로 나머지 8개의 초를 차례대로 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움초래입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초를 그러니까 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누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또 열리는 그 행사 중에 하나가 크완자라는 행사가 있어요. 크완자는 또 뭐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지내는 축제인데요. 혈통과 자부심, 공동체와 가족, 그들만의 문화 등 민족 정신 유산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창안을 해낸 게 아니고요. 미국 내 학자가 고안한 날이래요. 그래서 이 크완자는 아프리카어로 첫 수확의 열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보통 명절을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우리의 추석도 그렇고 가을이라서 수확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상들한테 감사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수확의 열매라는 첫 수확의 열매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 다음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부터 새해 첫날까지를 지내게 되고요. 크완자라는 축제는 전통적으로 단결의 잔의 의식이 행해지게 됩니다. 자,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초를 켰는데요. 이게 그냥 초가 아니라요. 잔 안에다가 초를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단결의 잔 의식이 행해지게 되는데요. 잔에 음료를 쏟아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잔을 채워 조상과의 단결을 상징하는 이 의식은 함께하는 이들과 화합을 다짐하는 순간이 된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인들은 보통 다른 나라보다는 더 단결하고 민족성, 공동체 이런 걸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합을 다짐하는 순간이고요. 열정, 미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를 크완자 행사 때 갖게 된답니다. 자, 축제의 첫날부터 새해 전야일까지 9개의 양초에 매일 초를 밝혀나가는 의식이 관습이 되었답니다. 여기서도 9개의 초가 밝혀지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영국의 박싱데이예요. 자, 박싱데이 하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수업 중에 상자 얘기하시기도 하고 권투를 박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상자고 이제 상자에다 보통 뭘 해요? 선물을 많이 보내죠. 그래서 선물을 상자라고 하면 이제 포장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홈쇼핑, 홈쇼핑에도 박싱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마저 싸게 파는 날, 그걸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영국인들의 성탄절 쇼핑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박싱데이를 맞아 절정에 이른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선물을 보내는 게 이제 거의 형식화됐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하는 박싱데이가 있대요. 자, 영국 공휴일로 지정된 박싱데이는요, 성탄절 다음인 12월 26일이래요. 왜 이게 12월 26일이 됐냐면, 25일까지를 열심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샀잖아요, 선물을. 근데 이제 만들어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물을 넉넉하게 만들지 부족하게 만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팔고 남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소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박싱데이가 되면 물건을 막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박싱데이는 12월 26일을 지칭을 하는데, 박싱데이가 토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치공휴일을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날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어떠한 그 빨간 날, 공휴일이 그 일요일이 되면 다음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로 정하는 것처럼 박싱데이가 중요하니까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중세시대의 귀족이 빈민들에게 선물하는 기부 문화에서 비롯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일이잖아요. 12월 26일. 그러니까 팔고 남은 선물들을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해갖고서는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날로 오늘날은 여기게 되고요. 스포츠의 날이라고도 불리게 된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여우사냥. 여러분 요새는 여우사냥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우사냥을 즐기던 문화가 요즘은 이제 아예 운동으로 바뀌어갖고 축구나 경마로 이어지게 되고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축구.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박싱데이에는 모든 팀이 예외 없이 쉬는 거 없이 다 경기를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성탄절 대표 음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거는 로스트 터키예요. 그러면 구운 칠면조죠. 터키가 이제 칠면조니까. 자, 근데 로스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븐에다 굽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나 닭 안에 감자나 식빵, 가총, 채소들을 넣은 후에 제가 아까 오븐에 굽는다고 했죠. 오븐에 구워서 크랜베리 소스, 크랜베리는 거의 뭐 블루베리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은 베리류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는 미국 전통 명절의 음식이죠. 그렇죠. 미국은 칠면조 요리 많이 먹죠. 우리나라는 무슨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거 제일 많이 먹는데. 그 다음은 파이예요. 자, 여기 파이 그림 나왔는데 파이는 케이크랑 달라요. 여러 겹을 이제 구운 거죠. 그래서 그릇을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밑에 깔고 하나는 위에 덮어 그 안에 사과와 호두, 호박, 고구마 등을 넣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븐에 구워 먹는 요리고요. 호스트, 주인이 만들어 놓은 파이 위에 아이스크림 한 스푼을 얹어서 연말 파티의 마지막 코스를 장식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식으로 먹는다는 거죠. 이제 파이를 먹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넣어서 디저트로 먹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징거브레드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하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게 그 징거브레드맨이라고 해서 아이들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제 징거하면 생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잘못됐는데 생강하면은 동양권에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서양권에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생강과 견과류, 계피향으로 꿀이나 설탕에 달콤하게 만든 제과류로서 빵이나 쿠키를 지칭하게 되고요. 징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강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요리 재료랍니다. 여기 징거 브레드 나왔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게 애플 사이다랑 에그노그인데요. 애플 사이다 이러시니까 여러분들 칠성 사이다 생각나시는 탄산음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사이다는 탄산음료가 아니에요. 달지 않은 비주류 음료를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게 애플 사이다고요. 그래서 탄산음료 얘기하시려면 아예 특정 코카콜라사의 스프라이트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칠성 사이다 이렇게 사이다 하시면 진짜 애플 사이다. 그러니까 탄산이 안 들어간 주스 같은 거 주시게 됩니다. 알코올성 음료, 위스키나 브랜드에 달걀이나 설탕을 섞어 만든 에그노그가 성탄절 전통 음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 사이다나 이제 알코올성 음료에 달걀이나 설탕을 넣어서 만든 에그노그가 성탄절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가 에그노그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달걀이나 설탕을 얹어서, 그러니까 음료, 그러니까 애플 사이다나 아니면 알코올성 음료에다가 설탕이나 달걀을 섞어서 만든 게 에그노그라고 하고요. 그 밑이 애플 사이다를 나타내는 사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탄절과 관련한 생활용어 잠시 보도록 할게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This Christmas is on Tuesday예요. 이번 성탄절은 화요일이야. 그랬더니 요번에는 수요일이랍니다. 성탄절이. 그러면 This Christmas is on Wednesday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I go to church on Christmas. 보통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교회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교회에 가. 아, 전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당은 그러면 교회는 처치면 성당은 영어로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성당도 처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 bought a Christmas tree. 자, 아까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장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어. 왜냐하면요, 단독주택에 사시면 내가 갖고 있는 나무에다가 트리 안 사고 장식해도 되는데요. 보통 요새는 공동주택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셔야 되죠. 자, bough은 buy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난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어.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I'm going to a concert with my family on Christmas. 성탄절에는 가족과 콘서트에 가기로 했어.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 to는요, 뒤에 장소,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갔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특정한 그 시간을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콘서트는요. 여러분 콘서트라고 해석하시지 마시고 음악회, 연주회, 공연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would be good for Christmas gift? 자, 성탄절 선물로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구문이고요. 자, 여러분 기프트랑 프레젠트랑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기프트는 4철자고 프레젠트는 7철자라고 하시는 맞습니다. 그 차이도 있지만요. 기프트가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구정이나 추석 때 보면 선물 세트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젠트 세트 안 돼요. 기프트 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물 세트는 내가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선물하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그래서 이게 기프트는 더 정중해요. 그래서 신의 성모는 God's gift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프레젠트는 친한 사이에, 기프트는 챙겨야 될 사람 선물을 기프트라고 합니다. I wish to see Santa Claus라고 하죠. 나는 산타클로스를 보는 게 소원이야. 자, wish는요, hope이랑 달라요. 뭐 일어나지 않은 것을 바랄 때 wish를 써요. 산타클로스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산타클로스는요, 변장한 산타클로스죠. 진짜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시 동사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I think it will be a happy Christmas. 행복한 성탄절이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뭐 같아요 라는 거는 I think 구문으로 하실 수 있고요. 이거 지금 절과 절이 복문으로 연결된 거고요. 여기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기 때문에 문장은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I think it'll be a happy Christma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뭐 그냥 한숨에 가겠다. 그럼 케이스한테 이쪽으로 연음하시면 돼요. I think it will be a happy Christma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영미문화에서 처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영미문화의 행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일주일 후에 뵐게요.